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 3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3년 기간을 거쳐서 이 아우터 플래닛들이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이 아우터 29도 각도가 돼 에너레릭 디그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물병자리로 들어갔어요. 2024년도. 그리고 해왕성은 산 양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이 3년 기간을 거쳐서 아우터 플래닛들이 모두 자리를 바꾸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3년은 인류의 그냥 어떤 작은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거대하고 웅장하고 역사의 정점을 긋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이 행성들은 이너 플래닛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만 아우터 플래닛들이 끼치는 영향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 인류들 단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여태 행해왔고 저질렀고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모든 것들,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밀은 모두 천하에 다 드러나고 내가 살아왔던 행위가 이때 가서 모두 결과를 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누리고 특히 산업기간, 3차 혁명 뒤에 우리가 그 물질 문명에 젖고 물질 문명에 빠져서 호의호식하고 빼먹고 챙겨서 다 가지고 내가 누렸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 하는 시대인 거예요.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출근하고 저녁에 되면 집에 와서 TV 보고 이런 것들을 지난 몇십 년간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바뀌게 될 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만 한 2, 3년 되면은 그게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변화는 벌써 서서히 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는 어쩌면은 작은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야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서부터 2023년도 사이에 제가 토성이 세런이 어퀘리어스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 그랬는데 그때 온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모든 거의 많은 나라들이 락다운이 됐었어요. 다 셧다운이 되고 락다운이 되고 식당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어요. 개인의 자유는 없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캠프까지 지어서 사람들을 컨파인하고 이런 여행을 금지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강제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도 많았었어요. 모두를 위해서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목소리와 필요성과 개인의 자유의지, 선택 또는 신체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모두 무시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20년이 어쩌면 그 3년간 우리가 겪었던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 미국에서는 일렉트릭 비히클들이 전기차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터져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혹은 다른 뉴스에서는 조용해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포드, GM, 토요타 모두가 다 전기차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어요. 아시안 국가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전기차가 괜찮을 수가 있죠.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니까 충전소도 많이 지어놓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얼토당토 않은 데다가 2030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 하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 문제가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문제가 커질 거예요. 이게 포드와 GM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요.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고 모두 외쳐서 정치적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지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는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1억 개의 1 빌리언, 그런데 그 모든 차를 리튬 배터리로 다 채울 수가 있나요?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환경을 파괴를 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는 또 트레이드에서 이용을 해먹고, 폐기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질문이 회의적으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다른 쪽에서는 다른 환경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류는 이 에리스와 토로스 명왕성이 T-스퀘어에 이렇게 있는 동안 정말 커다란 선택을 해야 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병 자리는 아주 냉정한 자리예요. 과학의 자리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선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두 자기 자신만 살면 된다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런 식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엄청난 통신의 방식, 여행의 방식, 경제, 의학 모든 분야에서 대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것은 에어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돼요. 우리들 대다수는 이렇게 빠르고 너무나 갑작스럽고, 왜냐하면 어퀘리어스는 유라너스가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라너스는 깜짝깜짝 놀라는 혁명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예기치 않은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서 변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이 속도는 아마 퀀텀 립스로 우리가 진전을 해서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들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속도가 빠른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벌어지는 현상이 있죠. 가짜 목사, 가짜 중, 가짜 선지자, 가짜 무당, 이런 것들이 온갖 거짓의 탈을 쓰고 혼미해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라고 이끌게 될 거예요.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만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정치적인 사기, 종교적인 사기, 영적인 사기꾼들까지 날뛰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가서 이 무당이 이랬어요, 저기 가서 저 무당이 저랬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가 보다, 저런 소리 들으면 아 저런가 보다. 제 말도 그냥 위로와 위안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내 정신을 남에게 주지도 말고 내 정신을 남에게 빼앗기지도 말고 자기 자신의 정신은 자기가 바짝 메어두고 살아야 되겠죠. 미국이 왜 지금 국경을 열어서 이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쩌면 이런 우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국경을 열 때가 아니라 닫아야 되는 때예요. 제가 오래전 기후난민들을 얘기했었는데 그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제는 악화되고 그런데 이민자들이 마구 들어와서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경찰을 때리고 물건들을 훔쳐서 미국 북쪽으로 도망들을 가고 그러면 사람들의 분노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로 향하겠죠. 그러면 1940년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다 쏟듯이 이렇게 많은 이민자라고 부를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이에요. 남의 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나 여기서 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이것은 민주당, 공화당을 벗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 미국에 지금 4월 10일일 거예요 아마. 4월 13일 솔라 에클립스가 있어요. 작년 10월 23일 솔라 에클립스가 있었어요. 근데 partial이지만 지금은 complete 솔라 에클립스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텍사스가 있죠. 텍사스 주지사는 자기가 he took matters in his own hand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데 2025년, 2026년이 되면 미국의 남북전쟁과 똑같은 시기가 돼요.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고 해왕성은 사냥 자리로 들어가요. 제가 이 말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왕성이 사냥 자리로 들어가면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손실이 되게 많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쌍둥이 자리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리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 돼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두얼이에요. 두얼. 남과 북.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쪽과 저쪽. 그래서 남북전쟁 때와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전쟁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제가 왜 그때 유크레인을 점성학으로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봤었으면 크리미아 전쟁 때랑 똑같다는 걸 제가 알았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헤매게 되겠죠. 종교가 구원을 해주나요? 해줬나요? 중세기를 보면 가톨릭과 신교에 추악했던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불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깨달아라 하고 적어도 네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가르쳐주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결국은 개개인이 모두 다 같이 존중받고 이해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어서 공평하게 쓴다. 말은 참 좋았죠. 그래서 동유럽이 온통 다 레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단 몇 사람만의 세력을 추종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북한 같은 체제는 김정은 가족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족만을 위한 어떤 사이비 체제로 탄생해버렸어요. 거짓 사기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비 정권이에요. 중국은 전체주의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앞으로의 20년은
많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갔을 때 버니 매도프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시작해서 제프리 앱스틴으로 끝났어요. 버나드 로런스 매도프라는 사람은 1938년 4월 29일 날 태어나서 4월 14일 2021년에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미국의 증권 사기 범죄자였어요. 역사에 남게 된 폰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한때는 내스덱의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 폰지 사건에 관련되었던 액수가 6,500조였어요. 6,500조. 그리고 증권가가 완전히 썩어 있다는 것을 저는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어느 순간 청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프리 앱스턴은 파이낸셜 파트보다는 폴리티컬 정치적인 대로 굉장히 많이 스캔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살한 것처럼 뉴스에 나왔지만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전 이 사람이 감옥에 갈 때 벌써 이 사람은 자살당하겠구나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소리 소문도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살로 나왔지만 아니에요. 하나는 파이낸셜 섹터, 하나는 폴리티컬 섹터에서 염소 자리에 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명왕성이 다 드러낸 거예요. 진실을. 명왕성과 물병 자리는 과학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명왕성은 항상 스쳐 지나가는 자리마다 그 자리의 부정적 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면을 다 드러내서 청소를 하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야 추악한 진실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say goodbye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70년간 썩고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체제, 양당 체제, 그리고 언론과 정권과 재벌들과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검찰 세력들, 그리고 그 정점의 세력 밑에 아주 깊은 지하에 숨어있던 김명신이라는 인물 하나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할 거예요. 이 여자는 역사에 굉장히 오래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사람들을 공부를 하게 하는, 깨우침을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하에 숨어 있는 것들이 모두 드러나는 시기를 우리는 아직 올해 3개월이 남았지만 물병자리 영향이 커요. 물병자리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염소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9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retrograde를 잠깐 하다가 다시 stationary direct해서 2043년 3월 8일까지 머물게 될 거예요. 명왕성이 마지막 물병자리에 있었던 것은 1778년서부터 1798년 사이였어요. 이때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그리고 유럽에서도 크고 작은 혁명들이 일어났고 민주주의가 기초가 되는 그런 시대를 거쳤고, 그리고 산업화의 혁명, 또한 천왕성도 이때 발견했어요. 이 기간에. 앞으로 다가올 20년 역시 과학과 인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혁명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도 상상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가 변하고 경제적으로 변하고 지질적으로 변하고 과학적으로 변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가기 때문에 통신과 항공에도,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들 의학에도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예상돼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그 2043년 그 후에는 과학이나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한 다수만을 위한 어떤 이런 사회의 체제가 세워졌던 것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을 또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것을 또 청소하겠죠. 그리고 플루토는 다시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는 종교를 뜻하는 자리예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러나 초기에는 불합리한 사회체제, 공평하지 못한 경제 시스템, 극으로 갈려버린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척결하려는 많은 운동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앱스틴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앱스틴은 미국 정치계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고 간 자예요. 추하고 아주 더러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될까요? 언젠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악한 자들이에요. 아주.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 속아서 민주당 뽑아주고 공화당 뽑아주고 이렇게 뽑아주는, 우리는 선택이라 그러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두 개를 놓고 이거 중에 하나 골라. 근데 난 두 개 다 싫어. 그런데도 골라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대출발을 하게 되지만 이가 염소 자리가 이제 나갔지만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근대화된 다음에 이승만 정권서부터 지금까지를 바라보면 거의 70여 년이죠. 권력과 정치가들과 기득권과 재벌들, 언론들, 검찰 세력, 사법부가 어떻게 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배신을 했는지, 힘없는 서민들을 어떻게 농락을 했는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해왔는지를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30%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원희룡이 올린 글에 거의 한 8,000명, 7,000명 정도가 원희룡 장관님 성공하세요. 막 다 댓글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똑같아요. 글들이. 전부 다. 제가 이게 뭐야? 뭐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지 보니까 똑같은 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한 사람이 쓴 걸 보고 복사했겠죠. 누구처럼. 문제는 물병자리는 개개인이 인권을 찾는 시대라기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되어야 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때예요. 다 잃고 나서 깨닫게 되겠죠. 염소자리처럼 20년을 거쳐서 그 끝자락에서, 15년을 거쳐서 그 끝자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속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이할 만한 게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왜 심각하냐면, 천왕성 자체가 물병자리를 다스리는 룰러예요. 로드라 그러기도 하고 갓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물병자리와 천왕성이 이 영향을 다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왕성과 물병자리의 영향력이 정말 큰 세월이 될 거예요. 천왕성은 조리액을 한번 돌아오는데 84년이 걸린다고 했죠. 2025년도 7월 7일 날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1월 7일까지 머무르고 레트로그레이드 하다가 2026년 4월 25일에 다시 들어가서 2032년 8월 3일까지 머물러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장거리 여행, 단거리 여행보다는 long distance travel, 그리고 통신의 방법,
이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쌍둥이 자리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에 7년 정도, 평균 7년 정도 머물러요. 천왕성이 2018년도에 황소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거기에 머물러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물질적인 가치관과 또 화폐 개혁이나 그리고 황소 자리 자체가 뜻하는 게 지구이기 때문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그리고 천왕성은 혁명, 변화, 놀라움, 반항, 시위, 자유, 개혁, 급작스러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그리고 이 행성은 전쟁을 뜻해요.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이 행성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량을 준비를 해 놓으세요. 나쁘게 썩지 않는 것들 같은 것들, 마른 채소, 쌀, 간장, 개밥, 고양이 밥, 이런 것들, 왜 그 드라이 푸드 있잖아요. 캔 푸드 말고. 그리고 캔 푸드도 필요한 분들은 자기가 먹을 것들을 많이 준비를 좀 해 놓으세요. 그런데 2024년도에 솔라 에클립스도 있지만 천왕성과 목성이 만나는 이벤트도 있어요. 그러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기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천왕성과 목성이 이렇게 만날 때 아주 대발견 혹은 변신, 철학적인 깨달음 또는 대혁명,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1775년서부터 1776년 그 사이에는 미국 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1960년도에는 흑인들의 세력이 굉장히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게이들은 해방을 외쳤고 그때 페미니즘이 생겨났죠. 거기다가 천왕성과 명왕성까지 또 만났었어요. 이 기간에도. 그래서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데 목성과 천왕성이 만났지만 해왕성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평화스럽고 아이디얼리스틱한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어요. 어느 행성과 만나냐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변해요. 가장 마지막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었던 기간은 1941년부터 1949년 사이였어요. 그때는 2차 대전이 있었고 세계 여행에도 대변화가 왔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1606년서부터 1613년은 텔레스코프를 발명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학의 발전이 같이 따라왔어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가장 먼저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었던 기간은 그러니까 Before Christ Era라 그래요. 405년서부터 398년. 그때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가르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사람이 악법에 의해서 사형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가르치던 그 철학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죠. 우리가 지금도 셀폰을 쓰면서 통신을 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더 다른 방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널리즘이 대형 방송국 몇 개, MBC, SBS, KBS 이런 식이었다면, 그리고 종편들 몇 개, 이렇게 정부의 입맛에 맞게 몇 언론들이, 재벌들이 돈을 준 몇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뉴스를 변형을 시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제가 2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크로 저널리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대형 언론에 썩어 문드러진 정권과 재벌과의 야합 사이에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언론들을, 뉴스 등을 전하고 70년간 그렇게 해온,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플랫폼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나왔어요. 어떠한 이유를 가졌던지 상관없이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일할 수가 없구나 하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마 개인 저널리즘이 폭포수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미 2년 전, 3년 전에 했었어요. 개인 채널이 생겨서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보세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가짜로 옛날 70년 전 했던, 70년이 아니라 20년, 15년, 불과 15년 전이에요. 했던 수작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다른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이 아니라 20분 뒤, 아니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뉴스가 터져 나와요. 야, 이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대. 이자들이 이렇게 할 거래. 그래서 그런 일을 벌리기도 전에 이미 뉴스가 나와버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럼블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많은 플랫폼들의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 대신에. 그래서 우리들은 구글만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게 된 기회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버스, 하늘을 나는 택시, 알고 있죠 다. 전기차로 가게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른 어떤 방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거쳐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디센트럴라이즈드가 될 거예요. 중앙 집권에서 모든 것들을 던져주는 대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손자가 지금 나온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이 3.1 독립선언문에서 사람들은 간디를 평화주의자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김구 선생님이 평화주의자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평화주의자로 간 게 간디였어요. 오히려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 3.1 독립선언서에서. 김구 선생님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2024년도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미 김구 선생님은 1919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더 강국이 되기를 바라고 힘으로 누구를 두들겨 패고 힘으로 누구를 찍어 누르고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개인들이에요. 유크레인, 러시아, 미국 이런 사람들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문화가 온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문화로. 문화라는 것은 힘이 정말 강력해요. 그것은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윽박질러서 강제로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음을 웃게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그 속에 젖어들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BTS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어느 가수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선구자예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었던 때는 전쟁이 많이 났어요. 미국 남북전쟁, 2차 대전 다 이때 벌어졌어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을 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2025년이 되면 전쟁의 에너지가 정말 강해질 거예요. 제가 유크레인과 러시아 전쟁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2025년도와 2026년 해왕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는 이때가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쟁은 그냥 말하자면 어떤 부분적인 리지널 전쟁인 거예요. 해왕성이 산양자리로 들어가요. 2025년 3월 30날 그리고 물병자리로 10월 22일날 잠깐 레트로그레이드 하고 다시 2026년 1월 26일날 산양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13년 정도 머물러요. 2038년 5월 21일까지. 그리고 나서 5월 20일이죠 사실은. 5월 21일 날 황소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왕성은 영적인 또는 꿈, 마약, 인투이션, 또 아이디어, 그리고 상징적인 상상하는 것들, 만져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바다. 왜냐하면 파이시스를 다스리는 행성이 해왕성이기 때문에 바다를 또 뜻하죠. 눈물, 그리고 사냥자리에 해왕성이 들어갈 때는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뜻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계선이 없어요. 세러는 경계선이 있어요. 세러는 체계가 있고 어떤 스트럭처고 어떤 시스템이지만 넵튠은 경계가 없어요. 넵튠이 파이시스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종교, 그리고 컬트, 그리고 환상, 히든 애니미도 뜻하는 자리가 12번째 집이에요. 속임수, 사이코시스, 그리고 비틀어진 형상. 산양자리는 원시적인 힘을 뜻해요. 그냥 무력으로 하는 것. 전쟁, 또 워리어, 또 리더의 자리예요. 뭔가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파이오니어링 하는 자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카디널 파이어 사인이에요. 우리가 명왕성이 캐프리콘에 있을 때 제가 fixed 카디널 사인이었죠. 카디널 사인에 아로 플래닛이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전세 인류적으로 영향을 다 받게 돼요. 그런데 에리스도 카디널 사인이에요. 클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사냥자리는 로드, 룰러가 화성이죠. 그래서 화성은 전쟁의 신, 또 시작하는 신, 사고, 사건, 그리고 독립적인 이런 행성이고 이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왕성이 산양자리에 있을 때는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유크레인과 러시아에서 사람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좀 크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를 살펴보면 Before Christ era의 432년서부터 419년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로포네시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철학이 발전을 했죠, 이때.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점성학은 패런 레코그니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1534년부터 1547년까지도 해왕성이 사냥자리에 있던 기간이에요. 이때 헨리 8세가 천주교로부터의 독립을 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고
개신교가 그걸로부터 탄생이 돼서 나왔고 종교적 혁명이 있었던 시기예요. 마지막 해왕성이 사냥자리에 있었던 기간은 1861년부터 1874년이에요. 이때 미국 남북전쟁이 생겼고,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이 공식화된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넵튠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스피리추얼 액티비즘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살펴봐야 되는 날짜가 2026년 2월 20 토성과 해왕성이 만나는, 그것도 사냥자리에서 그 기간이에요. 그때는 사냥자리에서 1도 각도가 돼요. 1도 각도는 카디널 사인에서 1도 각도, 2도까지죠. 2도 각도가 0도서부터 2도까지를 월드 엑시스라 그래요. 그런데 카디널 사인에다가 1도 각도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어떤 큰 뉴스가 되는 그런 현상, 뉴스가 나오고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폭발적인 사건, 어떤 대변혁, 또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어떤 신념, 신앙,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그게 뭘까요? 이때는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사이비들,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적 리더들, 이런 것들이 아닐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런 단체적으로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모두 깨지게 되는, 그냥 우리가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그런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be your own self, 자기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방송 듣고 멍하게 바라보다가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랬디야, 이재명이 이랬디야 이러면서 이재명을 죽일 사람을 만들고 정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게 되는데, 흐름을 봐야 돼요. 스스로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3년간은 저는 항상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3년간만큼은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데 느낌으로 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they're not there. 굉장히 예민한 저 같은 사람은 느낌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요. 저는 그게 사이킥 센스예요. 저한테는 느낌, 필로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믿지 마세요. 허상이고 일루션이에요. 2024년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굉장한 실망을 가져다 주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현상으로 봐서는 전쟁이 굉장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민정책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민정책 때문에 미국이 되게 시끄러워질 거예요. 옛날에 노예제도 때문이었다면 이번 것은 어쩌면 이민정책 때문에 폭발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저는 계속 이민 정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랬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은 다 허구가 돼버리는, 새로 출발을 해야 되고 새로 디자인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집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돼요. 막혀있던 것들을 뚫어주고, 역시 플루로와 비슷해요. 플루로는 디그아웃 해서 다 드러내서, 진실을 드러내서 무너뜨린다면, 그리고 제가 이 말도 했었어요. 종교는 없어질 거예요. 제가 그랬죠.
특히 기독신앙은 앞으로에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꿔지든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AI를 숭배하게 될까요?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안개와 같은 뿌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이 여러 코끼리가 갈 때 꼬리들을, 특히 야생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둬놓고 서커스 시키고 이러는 애들은 꼬리들을 잡고 가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이 붙들 수 있는 게 그 다른 앞에 가는 코끼리의 꼬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정신이 돌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고쳐야 돼요. 사람들은. 동물들을 노예 삼으면 더 이상 안 돼요. 동물들 죽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조차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계속 안개 속에서 딴 사람들 다 하는 방식 그대로 여러분도 죽지 않아요. 고기 안 먹어도. 아기들한테 병아리를 주고 사과를 주면 아기가 병아리 먹나요? 안 먹어요. 사자는 애기라도 병아리를 잡아서 먹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으로 세뇌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리고. 치유하는 방법도 육체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유하나요? 자기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하루에 약을 몇백 개씩 먹으면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믿나요? 그냥 보면은 약을 모두가 다 달고 살아요. 저는 물론 서플먼을 먹죠. 고기를 안 먹으니까 바이타민을 먹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약 먹는 게 없어요. 이약 저약 많이 먹다 보면 몸이 자기 스스로 자생 능력이 없어져요. 우울증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우울제도 이렇게 보면 써 있어요. 자살 충동 느끼기 쉬웠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거 느끼지 말자고 약을 먹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마약 상인들은 제약회사예요. 제가 볼 때. 약은 사람들이 병을 더 생기지 말라고 만드는 게 약인데 사람들은 모두 평생 약에 기대서 살아요.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 모든 행성, 세 개의 행성이 우리들의 삶을 엄청 많이 바꿔놓겠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아마도 어쩌면은 이때 빈익빈 부익부, 극과 극으로 갈렸던 이 재산과 돈과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시 재분배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평등해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왕성이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전쟁을 겪을 수 있는 반면에 어쩌면은 철학적인 그런 혁명, 철학적 혁명이 또 붐이 일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서, 해왕성이 사냥자리에서,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 우리는 지구적으로 대변화를 역시 겪게 돼요. 과학적으로 technological advancement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이 쓰레기, 엉망진창이 된 이런 것들을 정말 클린업 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3년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길을 잃지 마시고 시트벨트를 매고 내 정신줄을 꼭 붙잡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